자, 여러분들은 15강이죠. 정적분 두 번에 나눠서 가야 됩니다. 마플 시너지는 정적분 파트도 문제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풀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번 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합은 수학 1에서 시그마라는 합의 기호를 표현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 저기 이제 합의 기호입니다. 근데 저 두 개의 합의 기호는 당연히 그 수열일 때 수열의 합은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고, 뭔가 함수의 합은 인테그랄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여긴 요 친구는 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는 이산적인 합이다. 그 다음에 얘는 연속적인 합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당연히 이산적이라는 건 뚝뚝 끊어져 있다는 건데, 수열이라는 거는 뚝뚝 끊어져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건데, 얘는 뭔가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계속 더한다 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어떻게 더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서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부정적분은 뭐고 정적분은 뭐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분은 함수이고요, 정적분은 상수다. 일단 이렇게 잡아보세요. 부정적분은 함수이고 정적분은 상수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부정적분을 배웠습니다. 부정적분.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은 인테그랄 fx dx라고 하는 저 친구를 적분을 하시면 라지 fx 더하기 c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의 결과물은 함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부정적분은 함수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 되겠고요. 그럼 부정적분에서 얘가 정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런 표현인데,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냐면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 그게 S10이잖아. 근데 부정적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라는 그런 멘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마치 그냥 SN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N번째 뭐 이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가 되겠고요.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적분은 뭐가 정해져 있냐면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마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 A라고 하는 저 친구는 아래 있다라고 해서 아래 끝, B라고 하는 그 친구는 위에 있다고 해서 위 끝이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저렇게 부릅니다. 저거 아래는 아래 끝, 위 끝.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때 여기는 이 친구 fx dx 이렇게 쓰시면 저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적분이라고 하겠대요. 저를 정적분이라 하겠대.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미적분 특강 들으신 분들은 그 구분구조법에서 제가 그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그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고요. 그냥 약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미적분 저 특강 안 들었는데 일단 이상한 소리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A부터 B까지 함수값들을 더하겠다라는 거야. 함수값들을 더하겠는데 연속적으로 A부터 B까지 조밀하게 어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더하겠다고. 그 더하겠다는 그 느낌이 뭐냐면 이런 어떤 함수값들을 조밀하게 이렇게 더하겠다는 거라고. 그걸 더해보시면 마치 뭐와 똑같냐면 X축과 이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똑같을 거예요. 맞나요? 넓이랑 똑같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요 선 하나를 잡아볼게. 저 선 하나를 잡아봤을 때 저 선을 좀 현미경으로 확대시켜서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직사각형처럼 보이지 않을까? 맞죠? 얘를 선을 확대시켜 본다면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보일 텐데 그때 너의 함수값이 당연히 이게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뭔가 아주 작은 x 아주 작은 x에서 얘를 dx로 표현하겠다고. 그러면 dx 곱하기 fx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미친듯이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그럼 저 dx는 어떤 느낌이냐면 가로 길이 같은 느낌이고 이 fx 같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세로 길이 같은 느낌이어서 저 dx라는 거는 아주 작은 x의 증가량인데 이쪽에서 표현하길 얘는 가로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저 친구는 함수값인데 전 뭐라고 생각하자고? 세로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미친 듯이 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잡아줘도 괜찮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좀 해석해 봐야 되는 건데 저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요 값이 저 넓이 같은 느낌이 a부터 b까지 fx dx가 될 거야. 그럼 그때 fx의 그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 요 dx는 x의 증가량인데 그 증가하는 그 방향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요 정방향으로 가는 그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요 dx도 플러스 값을 가질 거야.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요것도 플러스가 되겠고 플러스 값을 미친 듯이 더하면 당연히 요것도 플러스 값이 되겠지.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저 함수에서 함수값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고 그런데 요 dx라고 하는 요 친구는 b에서부터 a까지라고 한다면 얘는 반대 방향이지 지금 상황이. 반대 방향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수값을 가질 거야. 증가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감소량이라고 생각하니까 음의 방향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음수값을 가질 거야. 그러면 요 느낌이거든요. 이 정적분 값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부호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부호가 존재해. 부호가 존재하는데 요즘은 그 정적분을 요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요즘 트렌드가 이런 것 같아. 저 정적분이라는 저 친구는 그래서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사실 저 말이 이미 그냥 모술 아닌가? 넓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라고 일단 인지하는데 저렇게 일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넓이는 넓인데 뭔가 부호가 존재한다고. 뭔 소리야? 두 번째 예시. x축. 이번 함수가 아래 있어. 얘가 y는 fx야. 역시나 여기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가. 요 부분을 표현해보고 싶어.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 이 친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죠. 우리는 부호에만 일단 신경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함수값은 x축보다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음수값을 갖겠고 그 다음에 x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라는 거는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음수기 때문에 요거는 음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구간을 바꿔주신다고 한다면 b에서부터 a까지 그때 fx dx라고 해보신다면 그때 fx 값은 음수값이죠. x좌표 x축 아래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dx라고 하는 저 친구는 구간이 반대 방향이므로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평소에 이걸 막 많이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구간이라는 거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작은 거를 아래 끝에다 쓰고 큰 거를 위 끝에다 쓰는데, 저런 상황이 있어서 저 함수 값이, 즉 x축보다 더 위에 있으면은 양의 값을 갖는다. 정적분 값은 양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축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은 음의 값을 갖는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간이 만약에 바뀌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넓이가 3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3이 되겠고 이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냥 부호만 바뀌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값에 이 넓이 값이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이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예시를 가볼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는 이 친구가 A가 되겠고 얘가 C가 되겠고 얘가 B가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넓이에요. 넓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넓이. 이 넓이를 2라고 할게요. 이 넓이를 4라고 해볼게요. 그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저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인테그랄 C에서부터 A까지 fx dx, 얘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 dx, 얘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부터 C까지 fx dx는 이게 더 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구간도 정방향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값을 갖겠고, 그래서 그 적분값은 2가 될 겁니다. 저 넓이가 2니까. 괜찮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은, 이 fx는 A부터 C까지는 양수값이지만 구간이 지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시면 저거는 넓이가 4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다고 한다면 A부터 C까지는 2라는 값을 갖고요. C에서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얘는 2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은, 그러면 정적분을 취하고 나면 어떤 함수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값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은 상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또 뭐냐면 이 수열 쪽에서도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 제곱 385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0까지 N의 제곱 385죠. 이게 뭔가 변한다라고 해서 값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x에 대한 어떤 함수고 얘가 지금 x 증가량의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는 이 친구가 a부터 b까지 ft dt 이렇게 됐어. 이 변수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구간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거야. 알았죠? 얘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 함수가, 변수가 변하더라도 정적분 값은 변함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적분은 상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적분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거예요. 곡선과 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제는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통 그전에는 뭐 이렇게 로그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곡선과 이렇게 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뭐 이렇게 그려진 거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막 쪼갰잖아 막 이렇게 막 여기 부분 어떻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막 그랬잖아. 왜 그랬어? 그 당시에는 적분을 못하니까 곡선과 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완벽하게 구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적분하는 방법만 안다라고 한다면 곡선과 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우리가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그런 넓이만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넓이도 구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y는 x제곱이에요. 그때 여기가 1이 되겠고요. 이런 넓이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알겠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제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야.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정적분의 기본 정리 또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저 정리를 받아들이는 거는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계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가볼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적분해. 그럼 얘를 적분하면 잠깐 쓰지 마세요. 얘는 라지 f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쵸? 라지 fx 더하기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괄호를 쓰세요. 대괄호를. 그리고 일단 a, b 있잖아. 이걸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기다 b를 대입해. b 대입하시면 라지 f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다 a 대입해. 라지 f a 플러스 c 이렇게 돼. 저 두 친구를 빼시면 돼. 빼시면 얘랑 얘랑 사라지겠고 그럼 남아있는 친구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될 거야. 근데 이 적분원자수 C값은 항상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똑같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빼겠지. 빼면 어차피 이거는 사라지게 돼 있어 항상. 그래서 정적분일 때는 부정적분일 때는 당연히 그 함수기 때문에 다시 부정적분은 함수고 정적분은 상수잖아요. 부정적분의 결과물은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뒤에 있는 상수가 뭔지 모르니까 적분상수 C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저 계산을 통해서 상수로 처리될 거기 때문에 얘는 굳이 적분상수 C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 계산 과정에 있어서 적분상수 C가 살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정적분일 때는 적분상수 C를 안 써도 무방하다. 따라서 얘는 여기다 B를 대입해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산 좀 해볼게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하자. 플러스 1 dx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저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적분해요. 저 적분해서 갑니다. x의 3승 얘는 2x의 제곱 얘는 플러스 x 대괄호 쓰세요. 등호 어디 갔어? 등호 쓰시고 그 다음에 일단 1 쓰고 일단 3 쓰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럼 저 계산 방법을 통해서 해본다면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돼요. 맞죠? 3 대입해요. 3의 3승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3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기다 1 대입해요. 1의 3승 2 곱하기 1의 제곱 1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지나가는 뭐 고3이나 뭐 크레 선생님이나 뭐 나한테 이렇게 하다고 해도 여기는 이 친구를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빡치냐면 그러니까 그건 어떤 사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경험상으로 볼 때 이게 너무 뚱뚱해져요. 계산값이 너무 커진다고. 이거 이렇게 큰 거에서 이걸 빼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웠나 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해요. 뭐냐면
요거랑 먼저 빼요. 3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을 먼저 빼시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먼저 빼요. 2,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빼요. 3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주황색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빼는 거야 먼저. 여기 먼저 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그래서 빼는 거야. 2는 앞으로 빼시고 여기다 3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해서 빼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이라서 보통 계산을 이렇게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할 때 저런 식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선생님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알아서 하는데 근데 경험상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알았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적분의 기본 성질. 잠깐만, 나 왜 딴 생각했지? 잠깐 미안해. 이렇게 됐어. 자,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동일해. 저렇게 동일하다면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있어. a에서부터 a까지 접근한다고. 그럼 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0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래 끝이랑 위 끝이랑 같으면 0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 다음에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 이건 뭐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아래 끝이랑 위 끝을 바꾼 거죠. 근데 아까 좀 다 증명해 드린 것 같아요. 얘는 같긴 같은데 부호만 반대야. 알겠죠? 같긴 같은데 부호만 반대야. 그래서 만약에 아래 끝이랑 위 끝을 바꾸고 싶다면 바꾸신 상태에서 부호만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얘가 여기가 A가 되겠고 얘가 C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한다면 보통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 편인데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고 싶어요. A부터 C까지 fx dx. 부산 가고 싶다. A부터 A부터 B까지 fx dx.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대전에 빵 맛있는 거 있는 거 아니? 성심당이라고 기가 막힌 데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다. 지금 꽤 오래전에. 아무튼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C에서 잠깐 빵을 먹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 상황이야. 얘는 A부터 C까지. 좀 감정이 있으면 안 되니?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빵을 왜 먹어? 수학하다가 이러지 말고. 왜냐면 C부터 어디까지? B까지 fx dx 이렇게 가는 거야. 저 세 번째 성질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요게 서로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저기 서로 같은 거야. 그리고 수학은 보통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는 게 문제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를 보고서 이쪽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방법은 이렇게 뭔가 경유점이 있잖아. 이거 경유점이라고 할게. 경유점이 있으면 그걸 상쇄시켜서 그냥 A부터 B까지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구간만 써볼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더하기 5부터 1까지 더하기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갔다가 대구에서 목포로 갔다가 목포에서 왜 어디로 갈까? 제주도로 간다고 칠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거잖아. 이게 상쇄된다고 이렇게. 따라서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 곱하기 fx dx. 저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쓰겠습니다. fx dx, k는 상수. 다음 다섯 번째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저 친구 dx는 각각 인테그랄을 나눌 수 있다는 마인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야. 근데 이것도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알려주고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물어보는 편인데, 그 당시에 반드시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려면 저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걸 합치려면 이 구간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해요. 이 구간이 동일해야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시그마 성질도 똑같아. 뭐였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반드시 똑같을 때만 묶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적분의 기본 성질 5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뭘 빠르게 계산하자면 P적분 함수가 P적분 함수가 1차 함수, 1차식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x-1 dx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저 때는 적분을 해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1에서부터 3까지 3 대입하고 1 대입해 2분의 1 3 대입하면 9 빼기 1 이렇게 하자고. 괜찮죠? 그 다음에 일단 3 대입해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8 4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2가 되겠네. 답 똑같이 2야.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1차식일 때는. 왜냐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요 1차식은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P적분 함수 갖고 내가 1차식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데 저 P적분 함수를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왜냐면 아니 뭐하는 짓이야 이게. 누가 저렇게 해. x-1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보신다면 x-1이라는 직선을 그려본다고 한다면 1에서부터 3까지잖아. 그럼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저 넓이는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저걸 저렇게 적분하냐고. 선생님 그냥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저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이렇게 돼서 얘는 2가 된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저 때는 굳이 적분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1차식인데 뭔가 뭐라고 해야 돼? 절대값이 붙여진 상황. 인테그랄 만약에 1에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 3까지 절대값 x-1 이렇게 해볼게요. 이때도 그래. 보통 해설자는 이렇게 풀거든. 저 구간을 나눠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일 때는 얘는 음수값을 갖고 1에서부터 3까지는 양수값을 가지니까 0에서부터 1까지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 1에서부터 3까지는 x 마이너스 1 dx가 된다. 그래서 요거 적분 계산하고 요거 적분 계산한다. 이렇게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난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아. 우리는 저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저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얘가 1이 되겠고 0은 좀 가까이 3은 멀리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0이 되겠고 3은 멀리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굳이 저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구간이 그러니까 적분 그 정적분 값이 정적분을 그 하는 상황이 이렇게일 때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0부터 1까지인 그런 적분을 구하라고 할 때가 많아. 그러면 그때는 이것도 잠깐 필기하지 마요. 얘는 x의 3승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일단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무거나 쓴 겁니다. 저걸 적분을 하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성실하게 4분의 1의 x의 4승 마이너스 와 이거 어려운데 9분의 1의 x의 3승 얘는 2분의 5 x의 제곱 얘는 4x 하시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동의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1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되는데 일단 0이라는 존재는 다항함수일 때는 여기다 0 대입하면 다 0으로 돼서 얘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야 돼. 일단 저거는 계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인드고. 그리고 1을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개수들만이거든.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2분의 5 4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 뭐냐면 이걸 왜 쓰냐고. 그냥 바로 갈게. 어려운 거 아니야. 나만 할 수는 없잖아. 너네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 적분하시면 4분의 1의 x 4승에는 4분의 1 이렇게 개수만 쓰면 된다고. 0부터 1까지일 때는. 얘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얘 적분하시면 얘는 2분의 5 얘 적분하시면 4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한 줄에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굳이 두 줄을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6번입니다.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정적분.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 굳이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함수는 짝수 차수랑 상수함수일 때만, 그 다음에 기함수는 홀수 차수만 있을 때나 다항함수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다항함수일 때예요. 만약에 절대값 x면 이거는 우함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은 저거는 우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긴 뭐 아무리 홀수 차수여도. 일단 갈 건데 첫 번째 우함수야. 우함수 그래프 그려볼게. x축.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만만한 함수는 2차 함수일 거야. 2차 함수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y는 fx일 거예요. 그때 만약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라고 해봤어. 보통 우함수, 기함수 문제는 시그널이 마이너스 뭐부터 뭐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거가 우함수, 기함수 스타일의 문제인데,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라고 한다면 그때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넓이가 동일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걸 구하라고 했다면 그때 저 fx가 우함수야. 그러면 저렇게 그냥 생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라지 fa 마이너스 스몰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a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얘는 0부터 a까지 적분하신 다음에 2배 해도 된다고.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fx dx 하시고
그 다음에 2배 해도 된다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야. 왜 효율적이냐면 구간 중에서 0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아까. 맞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는데 우함수인지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랑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인테그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가도 괜찮겠죠? 얘도 똑같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얘가 음수면 약간 좀 귀찮아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저렇게는 안 할 거고 보통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다음 두 번째 기함수 가볼게요. 그럼 기함수일 때는 함수가 원점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본다는 거는 뭐 x의 3승 그래프 같은 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그럼 그때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할 건데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할 거야. 그때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는 완벽하게 똑같아. 하지만 정적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 넓이가 3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3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3일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 나오겠네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이 값은 정적분을 취해주시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함수일 때는 0부터 a까지 하고 2배 하시면 되겠고요. 기함수일 때는 얘가 만약에 기함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적분값이 0이니까 기함수일 때도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기본이고 센 기본입니다. 이제 조금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좀 다르니까 곱과 합성에 대해서 일단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곱이랑 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이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 합성 기함수, 기함수 합성 우함수, 우함수 합성 기함수, 우함수 합성 우함수. 요 정도까지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거는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고 저걸 외울 바에는 사탐이나 과탐을 외우시고요. 저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함수는 x를 생각하고 우함수는 x제곱을 생각하면 돼. 그럼 x랑 곱하면 x제곱이니까 얘는 우함수가 되겠고, 나도 평소에 이거 안 외우고 살아요. 얘는 그럼 얘는 기함수가 되겠고, 얘는 기함수가 되겠고, 얘는 우함수가 됩니다. 괜찮죠? 기함수 합성 기함수 한번 해볼게요. 기함수는 x로 생각하고 기함수는 또 x라고 생각한다면 x의 1승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역시나 x의 1승이 돼요. 얘도 역시나 기함수예요. 기함수 합성 우함수 해볼게요. 기함수에다가 뭐 3승 해볼까요? 기함수 3승. 그 다음에 우함수는 x제곱을 갖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얘에다가 세제곱하니까 x의 6승 걔는 우함수야. 너도 우함수야. 너도 우함수가 돼. 해보면은 저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해보시면 되고요. 저건 외우지 말고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기함수는 x라고 놓고 우함수는 x제곱이라고 놓고. 괜찮죠? 다음 네 번째. 아마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기함수를 미분하잖아. 기함수 미분하면 뭐겠어요? 우함수겠죠? 맞죠? 얘는 우함수야. 우함수를 미분하잖아. 당연히 얘는 기함수인가요? 맞죠? 맞아요. 맞다고. 그냥 받아. 괜찮아. 다음 기함수를 적분해볼게. 얘는 우함수일 거야. 우함수를 적분하면 반드시 기함수는 아니야. 자, 네 번째만 주시면 돼. 왜 그러겠어?
접분상수 때문에. 접분상수. 접분상수는 상수잖아.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제곱 dx라고 한다면 얘는 3분의 1에 x의 3승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완벽한 기함수는 아니지.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기함수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함수라고 단정 질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저 네 가지 상황 꼭 기억해 주기 바래요. 저것도 외울 필요 없죠? 그냥 잠깐 저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5번째. 지금 하는 거는 마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줄 수는 없고요. 옛날에 집합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가 A가 되겠고 얘가 B가 되는 그런 상황이야. 맞죠? 그럼 저거의 또 다른 표현은 A 교집합 B라고 하는 그 친구는 A가 되겠고 기억나요? 그 다음에 뭐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B가 되겠고 라고 해서 이거 엄청 많이 외우게 시켰어요. 기억하세요? 마치 그 느낌과 비슷해. 뭐냐면 우함수랑 기함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야. 요거는 우함수랑 기함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근데 이거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진짜 엄청 많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리해 줄 수는 없어. 나도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대표적으로 요게 나오면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캐치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캐치해 줘야 돼요. 인테그랄 만약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fx dx가 0이다 이렇게 나왔어. 가조건에서. 이 멘트 자체가 이거는 기함수란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가는 뭐야? 가조건에서 이렇게 나왔어. 2배의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fx dx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 fx는 우함수라는 표현이야.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이 표현도 있다고. 첫 번째 우함수 표현인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fx dx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저 값이 서로 같다. 그냥 100% 우함수야. 그럴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그냥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적분한 값이랑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이랑 그럼 대칭일 수밖에 없잖아 상황이. 그림 그려봐도 괜찮고 2차 함수 그려봐서 생각해도 괜찮고 얘 우함수 표현. 다음에 기함수 표현은 저거랑 비슷한 표현인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fx dx 여기 부분이랑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 표현이랑 저 값이랑 더하면 0이 된다. 이 느낌.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 느낌이니까. 됐나요? 그림 한번 그려줘 볼까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b고 얘가 마이너스 a라고 하고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한다면 이 적분값이랑 이 적분값은 더하면 0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많을 거예요. 진짜 만드는 방법 엄청 많을 텐데 근데 일단은 저 두 가지를 좀 보통 제가 말하는 편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한번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반부는 뭐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계산 연습시키는 건데 그래서 끝까지 계산을 안 해줄 거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핵심만. 자 일단은 여기 그 변수가 달라도 정적분은 상수기 때문에 이거 그냥 x로 바꿔도 상관없다고요. 그 다음에 1부터 0까지니까 당연히 변태가 아닌 이상 0부터 1까지로 바꾸고 싶겠고 부호 바꾸시면 되겠고요. 구간 똑같으니까 얘 함수를 합칠 수 있다라는 마인드예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1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1 되겠죠? x의 3승 마이너스 1 dx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분자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0부터 1까지 나왔잖아요? 바로 적분합니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저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 2번 문제인데 갑자기 수열이 나와요. 저렇게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렇게 내도 문제 없어요. 수학 1이랑 연계되는 거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저 적분해요. x의 3승 2x. 그리고 제가 대괄호를 안 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것도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뭐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괄호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0부터 n까지, 짝대기 고 0부터 n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 대입하시면 n의 3승 플러스 2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A10에서 A1을 빼라고 했는데 얘는 SN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건 SN이야. 그럼 A10을 구한다라는 소리는 S10에서 S9를 빼면 돼. 여기다 10 대입하시고 9 대입해서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1이라고 하는 친구는 S1이랑 같을 테니까 저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문제 없을 것 같고.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거 적분합니다. 역시 또 0부터 1까지죠. 내가 이것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많다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나도 저렇게 목소리가 크게 들리나? 얘는 3a 제곱 x의 3승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a x 제곱이니까 거기다 1 대입하면 되고, 얘는 5x니까 거기다 1 대입하면 6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자고. 연습하면 될 거야. 그럼 저기 이차함수죠. a에 관한 이차함수인데 그거에 최소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4x의 3승 마이너스 12x 제곱의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는 비율관계가 형성되니까 뭔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나도 그림을 그려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시고요. 그게 0이 되게 하는 상수 k가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넘어갈게요. 넥스트 5번입니다. 이차함수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보고서 위로 볼록 그리시고 알파 베타를 써야 되는데, 알파 베타의 그 계소관계는 가족권에서 주어져 있죠?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것 같아요. 0이 요 사이에 있는데 나조건에서 알파랑 베타의 합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대칭축보다 더 오른쪽에 0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네요. 괜찮을까요? 가족권과 나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괜찮죠? 그때 A는 뭐냐면 라지 A는 스몰 A에서부터 0까지 적분한 값이야. 그럼 내가 여기를 P라고 할게. 여기 부분을 P라고 넓이를 잡아볼게. 그 다음에 0부터 베타까지는 B인데 얘는 A라고 해도 될까요? 그냥 A라고 하자. A라고 할게. 그냥 얘는 B라고 하지 뭐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가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요거고 B는 요거고 C는 A 플러스 B야. C는 A 플러스 B잖아. 그럼 얘가 가장 큰 넓이를 갖고 있겠고, 두 번째 넓이, C 번째 넓이, 세 번째 넓이니까 C 번째 넓이, 세 번째 넓이니까 C, A, B 순으로 대소관계가 형성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괜찮죠? 다음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라고 돼 있어요. 6번은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걔를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3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3x의 제곱 뭐 하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계산 가능하죠? 좀 계산이 가능해요. 얘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거 봤더니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돼 있고 5부터 0까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좀 잘 버무려 주시면요.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맨 세 번째 있는 그 친구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더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5까지, 5부터 0까지를 한다면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여긴 이 친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걔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5까지는 7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0 빼기 5니까 5가 되겠네요. 얘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5야.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걸 눈치 싸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구간 가지고 노는 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7번입니다. 계산 안 해줘도 되죠? 저 계산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건. 이거는 시선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절대값 x 플러스 1 dx라고 해서 이건 선택인데 그냥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아마 그게 좀 더 귀찮을 거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잡아. 이렇게 하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1 dx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계산이 가능하고 왜냐면 이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니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저 그래프는 여기가 0이 되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기울기가 2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을 거고 2는 좀 가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할 때 또 함수값 대입하지 말고 기울기가 2랑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가 바로 6이다 이렇게 하시고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는 바로 4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넓이랑 더하셔서 요거 계산하시고 이거 그냥 적분하시고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그 자체를 그래프를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니까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8번 문제도 막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그래프를 그리는 편이에요. 뭐냐면 여기가 A잖아요. 그리고 요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편이라고. 그러면 A가 0하고 3 사이에 있으니까 A가 뭔지 모르니까 그거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 여기가 0이라고 치고 얘가 3이라고 쳐. 그냥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0과 3 사이에 A가 있다라는 소리고 최근에 내가 어제 모의고사 내가 고3 모의고사 해설하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못 풀었어 애들이. 몇몇 애들이 말이야. 그때는 근데 걔네가 못 푼 이유는 뭐냐면 요 A의 범위를 안 줬어. 그래서 A의 범위가 0과 3 사이일 때랑 3보다 클 때랑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 애들이. 어려운 거 아니지? 그리고 걔네들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계산해서 그래. 이렇게 그래프를 안 그려서. 미치겠다니까 내가. 왜 그걸 적분에 계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막 해서 막 이상하게 복잡하게 하잖아. 이렇게 그림 그리면 괜찮잖아. 그럼 요 넓이랑 더한 게 뭐다? FA가 되는 거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A가 되고 요만큼의 길이가 A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3-A고 요만큼의 길이가 3-A가 된다고 해서 식으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그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제곱이 되겠고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고. 얘가 뭐라고요? FA란 말이야. 괜찮을까요? 그 FA가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가지도록 하는 블라블라 처리하시면 되는 건데 당연히 0과 3 사이에 있을 때 아닌가? 그냥 바로 정 가운데에 있을 때가 가장 저 넓이가 작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본다면 요 넓이랑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라는 건 0과 3 사이에 A가 있을 때야. 그래서 난 이걸 보고서 그냥 바로 2분의 3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걸 모르겠다 싶으면 저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알았죠? 어디까지 이것도 직관이니까. 그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랑 얘가 0이 되게 하는 건 평균이 최소값일 거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내가 했었는데 뭐 나중에 또 내신할 때 나오면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9번 문제야. 지금 앞부분은 별로 생각이 없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일단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뒤에 내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넥스트 9번.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절대값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dx 얘가 8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안에 있는 저 절대값은 피접분함수라고 하는 저 친구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네요. 0과 2를 가지고 있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제가 요즘에 고3 애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항상 부탁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봤으면 좋겠어. 절대값으로 인해서 변하는 그 함수는 뭔가 표시를 하고 달리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얀색 함수는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때 뭐 구하라고 했어요? 0에서부터 a까지라고 했는데 a의 범위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러면 저거를 적분할 때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부터 a까지 어쩔 수 없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d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계산하시면 a 값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10번 문제부터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10번 갑니다. 이차함수 fx가 f형은 0이래. 원점을 지나가고 있네요. 그때 가조건을 봤을 때 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는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x dx를 했을 때 일단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대. 그럼 제가 주장하는 바가 뭐야? 0부터 2까지는 x가 0에서부터 2까지는 저 fx는 마이너스 fx라는 거지. 맞네? 그러니까 마치 요 느낌과 비슷한 거야. 요 느낌과 비슷한 거라고. 이 문제랑 거의 더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저기 뒤집어 까진 그래프가 되는 거겠고, 나조건에서 보시면요 2에서부터 3까지는 절대값 fx가 그냥 fx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나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에서부터 3까지에서는 그냥 f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절대값 fx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저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미 이렇게 알려진 거 아닌가요? 그림이 최고차인 개수가 뭔지 모르죠 지금. 뭐 아무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뭐가? y는 절대값 fx가. 그때 여기가 0이고 얘가 2라는 거예요.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괜찮겠죠? 그럼 저 그래프가 저렇게 됐을 때 f5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fx 그래프는 최고차인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 0과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 친구를 여기다가 슉 대입하셔서 이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4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a 값 구할 수 있겠지. 됐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가조건과 나조건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추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하고 나면 이 부분의 그 적분값을 이렇게 적분을 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바꾸거든요. 알고 계시면 육상 공식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말씀드린 상황이 있는데, 특강했을 때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자, 11번입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그래프 빨리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x로 묶어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2예요.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다. 여기다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여기가 0이 되겠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 루트 3이 될 것 같아. 그럼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겠지. 얘가 y는 fx야. 그럼 당연히 비율관계에서 여기가 1이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일단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4 빼기 2니까 얘는 2가 되겠네요. 여기는 2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은 당연히 2랑 마이너스 사이에 있는 저기 위에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에 x축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4잖아요. 마이너스 2고 2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4가 되겠고,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도 4가 될 테니까 여기 극소값이 되게 하는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뭐냐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절대값 fx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그래프를 이제 그려요.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해야 될 게 조금 많네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저게 결과적으로 y는 절대값 fx다 이렇게 써요. 이제 시작이에요.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까지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x라고 하지. 다시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까지 t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때 최대값을 gx라고 하겠다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t를 오른쪽으로 가보는 건데 t가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최대값은 당연히 2잖아. 그러니까 최대값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가다가 언제까지냐면 여기일 때까지야. 여기일 때까지가 t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도 계속 그 최대값은 2일 거야. 되겠나요? 근데 t가 이제 여기로 바뀌는 순간 여기 부분도 여기까지니까 최대값은 이렇게 변화할 거라고. 그러면 t라는 값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얘는 이 y좌표가 2일 때인데 0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뒤집어 까진 상황이니까 여기는 0일 때까지 0일 때가 2인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t가 0일 때까지는 계속 최대값은 2일 거라고. 이게 지금 gx라는 거야. 저 보라색이 gx라는 거야. 그 다음에 t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최대값은 변해. 여길 따라가서 변할 거라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때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미안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t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여기고, t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는 최대값이 여기니까 또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gx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로지 최대값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gt라는 그 친구를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gt라는 그런 식을 써본다면, 서술형 대비하기 위해서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t라고 하는 그 친구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계속 2일 겁니다. 근데 t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1일 때까지는 그때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저 연두색 함수랑 똑같다고. 그때는 절대값 ft랑 똑같은 상황이 될 거야. 됐나요? 그리고 1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뭔지 모르겠어. 나도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구하시면 되는 거겠고, 만약에 저기 부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1에서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별이라고 한다면 별까지는 그때는 또 6이 되겠죠. 얘는 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느낌이야. 더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1까지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gx를 적분해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gt죠. gt dt 해보신다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이 함수고 0에서부터 1까지는 요 함수니까 저 범위를 나눠서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이 dt가 되겠고 0에서부터 1까지는 요 함수입니다. 근데 얘는 기존에 있던 함수가 요건데 그 친구를 뒤집어 깐 파트이기 때문에 저걸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기존에 있는 그 함수를.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t의 3승 플러스 6t 플러스 2 dt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하셔서 더하시면 답입니다. 그러니까 gt를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t를 계속 변함에 따라, t라는 친구를 변함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이 뭔지를 좀 받아보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엄청 어려운 건데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고생했어요. 풀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12번 문제랑 13번 문제는 5초 만에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식으로 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를 구하고 그걸 미분해서 f'x를 쓰고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했다면은 이제 안 그러면 돼요. 알았죠? 왜냐? 아래에 있는 수능용 기출 있지. 그 기출 문제는 그럼 3차 함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있는 그 어떤 메커니즘으로 간다면 3차 함수 식을 써야지. 그럼 3차 함수 식을 쓰고 그 다음에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대입하면 돼. 선생님 저 도함수를 바로 구해도 되겠는데요? 맞아. 1에서 극대를 갖고 4에서 극소를 갖고 있으니까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1, 4 잡고 최고차항에서 잡으려고 하면 돼. 근데 그게 너한테 요구하는 풀이가 아니라고. 알았죠? 다시 한번 말할게. 이건 5초 이내 컷이야. 여러분처럼 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야. 시간을 많이 잡게 만드는 풀이라고. 알았어요? 잘 들어봐. 무슨 얘기인지. 실제로 뒤에 해설도 함수 구하고 미분해서 갖다 집어넣었어요. 해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미 이거 해설 만든 사람도 알면서 이미 알면서 왜 그렇게 해설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 수학 교육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다. 절대값 빼고 얘기해보자고. 저거 한번 볼게. 얘의 의미는 요거 적분해 하겠지? 얘잖아? 그럼 너는 요거야. 괜찮니? 주성아 이거 읽어볼래? 한국말로 읽어봐. 한국말로 읽어보라고. 아니 의미가 뭐냐고. 내가 F3 빼기 F3 누가 몰라 그거는. 함수값의 차이. 인정해요? 함수값의 차이라고. 도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은 함수값의 차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도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은 함수값의 차이라고. 됐어요? 필기할 필요로 이거 뭐 좋아 필기 뭐 알아서 하시는데 이거는 나는 마인드 교육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요. 내가 이제 이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y는 f'x예요. 도함수가 3차 함수예요. 일단 뭐 여기가 뭐 0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라고 칠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 이렇게 있겠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야 나중에 내가 말해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는데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바라봤을 때 이 넓이가 크면 함수값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거니까 그림을 그릴 때 말이야 도함수에서 원래함수로 넘어갈 때 말이야 그때 감소하다가 얘는 미친 듯이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려 이렇게 말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도함수에 대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도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때려본다고 한다면 그때 얘 의미는 f2 빼기 f0이라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해보시면 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해보시면 그때 요 값은 f3 빼기 f2라고. 나는 이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함수값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친구가 f0이 되겠고 여기는 요 값이 f2가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여기는 양수값을 가질 거 아니야 요 값은. 그러니까 f2에서 f0을 뺀 요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까지 2에서 3까지에 대해서 f3 빼기 f니까 얘는 f3에서 f2를 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아래에 있는 값이다 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살짝 붙여볼게. 넓이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f2 빼기 f3이니까 요거랑 요거의 차이야. 그러면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함수값의 차이가 되는 거고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함수값의 차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는 좁게 그리고 얘는 크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게 1절이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 지금. 현재 지금 얘가 fx 그래프야. y는 fx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반대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얘가 0이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라고 할게요. f'x dx를 물어본 상황이라고. 이게 얼마냐고 물었어. 근데 이때 이 값이 정확하게 준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4고 얘가 0이라고 줬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2일 때의 함수값이랑 0일 때의 함수값의 차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래서 너랑 너의 차이니까 4 빼기 0이니까 얘는 바로 4라고 쓰면 돼. 함수값의 차이를 바라보면 된단 말이야. 괜찮을까요? 어떤 일인지 알겠어요? 다시 이제 이 적분 쪽에서 원하는 바는 뭐라고요? 뭔가 도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은 함수값의 차이로 인정하셔서 그렇게 가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절대값이라는 거야. 그럼 절대값의 기본은 뭐냐면 도함수 그 절대값의 기본은 뭐냐면 저거의 부호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면 되는데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라는 거는 저 원래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일 거 아니야. 그러면 0과 4 사이에서 여기가 0이겠죠? 여기가 2네요. 여기가 4예요. 맞아요? 만약에 절대값이 없잖아? 그럼 얘는 f4 빼기 f0인데 4일 때의 함수값이랑 0일 때의 함수값은 동일하니까 얘는 0이야 이러면. 근데 얘는 절대값이 붙여져 있다고. 그럼 그때는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여기 파트지. 감소할 때니까. 맞나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잡아보면 돼요. 식으로 쓸게요. 일단 식으로 설명할 거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이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f'(x) dx 그 다음에 더하기 2에서부터 4까지는 f'(x) dx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괜찮을까요? 2에서부터 4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리고 적분해봐. 적분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f2 빼기 f0이 되겠고 더하기 얘는 f4 빼기 f0이라고 갈 수가 있겠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2 대입하시면 2일 때 함수값은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얼마죠? 3이고 얘는 이 뭐야? 2잖아. 얘는 1이니까 얘랑 빼시면 마이너스 2고 거기다 마이너스 2가 되겠고 3에서 1을 빼시면 2니까 얘는 2 더하기 2에서 답은 4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싫다고 이제. 뭐냐? 다시 함수값의 차이라니까. 근데 절대값에 붙였다라는 거는 함수값이 진짜 차이잖아. 그러면 0에서부터 4까지 가는 상황에서 너의 부호가 뭔가 바뀌는 그 구간은 0부터 2까지일 때랑 2부터 4까지일 때니까 0부터 2까지일 때는 3에서 1 차이니까 얘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1에서 3 사이니까 얘는 2 차이 나니까 2랑 2니까 둘이 돼서 4라고. 그래서 그냥 저 그래프 보자면 바로 2 더하기 2에서 바로 4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연습해볼게. 5초 컷 한다. 13번 문제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6까지라고 했어요. 아니 2에서부터 6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2에서부터 6까지 절대값 f'x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서 보자고? 3과 마이너스 1 바꾸면 요만큼의 길이는 5잖아. 그다음 요만큼의 길이도 얘는 5잖아. 그래서 5랑 5를 더해서 바로 10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야. 본질은 그거야. 그리고 서술형 쓸 때 그냥 저렇게 쓰면 돼. 만약에 서술형이 나왔다고 쓴다면 이거는 선생님 이거 5고 이거 5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쓰면 돼. 그냥 식을 쓴다면. 절대로 그 짓은 하지 마. 함수 쓰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식을 직접 쓰고 그렇게 하지 마. 이미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이잖아. 뭔지 알겠어요? 된 거야? 다시 이거 내가 식을 써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부분이 너랑 너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 2에서 0을 빼면 차이는 무조건 양수인데 근데 F에서 F0 빼면 얘는 음수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붙여주면서 뭔가 차이를 의미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얘랑 얘 차이는 2고 얘랑 얘 차이도 2니까 둘이 더해서 4가 되겠고 다시 2에서부터 6까지니까 너의 차이는 5가 되겠고 또 너의 차이는 5가 되고 그러니까 그 함수값의 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폭들의 합이다.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럼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졸라 힘드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대화를 해봅니다. 저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바보같이 풀지 말고 기말고사 할 때 말이에요. 최우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저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권을 바라봤을 때 걔는 기함수구나. 그럼 fx는 최우차의 수가 1이니까 이렇게 잡고 1차씩만 쓰면 되겠네요. fx를 저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입하세요. 그리고 답 내면 돼요. 안 할게요. 그냥 가족권을 통해서 저렇게 하셔서 그 나조건에다가 이거 대입하셔가지고 우함수, 기함수 잡아주시면 A 값 정리가 되겠고 A 값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또 적분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이 문제를 풀고 싶지 않았고 15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렇게 대놓고 그림이 주어져 있죠. 그 그림은 뭐냐면 Y축 대칭 함수예요. 그림 자체가 Y축 대칭 함수라고. 그래서 얘는 fx는 우함수야.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4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우함수라고 fx는 얘가 fx라고 우함수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얘는 우함수야. 얘는 우함수야.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하면 우함수고 얘는 기함수야. 얘는 우함수야.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하면 기함수야. 그럼 얘는 그냥 0으로 날리면 돼. 그냥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면 0이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다시 느낌이 쎄하다.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x의 제곱 fx 4x의 제곱 fx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쓴다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fx dx 이렇게 할 건데 여기 부분에서 얘는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니까 이거는 어차피 0이니까 신경 안 쓰겠다고. 지워버리라고 그냥.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여기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돼요. 그럼 얘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저 안에 있는 덩어리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보다는 얘는 0부터 2까지로 갈게요. 얘는 그러면은 4 곱하기 2 하면 8이 되겠죠. 8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제곱 fx야. 근데 그 fx라는 그 함수가 0부터 1까지일 때랑 1부터 2까지일 때랑 함수가 달라져서요.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8. 요거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의 제곱하시고 그때 fx는 3x가 되겠네요. 0부터 1까지는 3x라는 함수니까 3x를 곱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그때 그 fx는 3이 되는 거니까 3x의 제곱 dx가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16번입니다. 16번 보시면 fx는 기함수고요. 봤더니 16번 문제는 fx는 기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gx는 우함수입니다. 그때 hx는 fx 곱하기 gx라고 했어요. hx는 fx 곱하기 gx라고 해서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의 얘는 역시나 또 기함수가 되겠네요. 맞나요? 근데 거기 아래 봤더니 h 프라임이 돼 있죠. 그럼 얘 미분하시면 기함수는 뭐라고요? 우함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럼 거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x 플러스 5 그 다음에 h 프라임 x dx인데 h 프라임 x는 기함수니까 얘는 미안해 우함수니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하면은 뭐 얘는 사라지겠고 5 곱하기 우함수 하면 얘는 우함수니까 저것만 남을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2배의 5니까 10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얘는 h 프라임 x dx라고 잡아볼게요. 괜찮아요? 문제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적분을 해. 그러면 10 h3
빼기 h 0이야. 맞나요? 그게 뭐라고요? 10이라고 했다고요. 그럼 뭐 아무 생각 없어. 이거 지워. 얘는 1이야. 이제 마지막에 h3이랑 h0이랑 뺀 게 1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h3이야. 얘를 몰라. 얘를 지금 모른다고.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면서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 함수이면서 연속 함수잖아. 그럼 무조건 원점 대칭. 왜 연속이라는 멘트를 끌고 가야 되냐면 아닐 때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유리함수 그래프. 이것도 기함수죠. 근데 불연속 함수잖아요. 그럼 원점 안 지나요. 하지만 연속 함수면서 기함수 함수는 무조건 닥치고 원점 지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함수는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x 다항함수, gx 다항함수. 그럼 hx도 다항함수야. 그럼 hx 다항함수가 미분하면 또 계속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친구는 연속함수이므로 따라서 h0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저거 연속함수라는 멘트가 없는데 함부로 f0은 0이다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문제에서 연속이 아닌데 뭔가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0 0이라고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그때. 다음 17번입니다. 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17번. 정수 ABC에 대한 그런 멘트가 나와 있는데 가족권을 봤더니 그 멘트는 뭐냐면 fx가 우함수라는 거야. 가족권은 fx가 우함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fx는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x의 4승이 되겠고 홀수 차수는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홀수 차수는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bx의 제곱 그 다음에 10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나조건을 통해서 일단 갈 건데 저 어쩔 수 없잖아. 미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미분하시면요 4x의 3승 2bx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거기다 1 대입해 보시면요 1 대입하면 4 더하기 2b가 되겠네요. 그럼 f'1은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6 4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때 4를 빼시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될 것 같아. 그럼 b라고 하는 그 친구는요 마이너스 5보다는 9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요. 근데 첫 번째 줄에서 다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ABC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럼 b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대입하셔서 극소값 구하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거 공식 쓰면 돼요. 알파 4제곱 있잖아요. 그거 공식 쓰시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조건을 통해서 우함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가 4라고 하네요. 나조건에서는. 자, 네. 네, 갔다 오세요. 다시 가조건은 우함수라는 표현이고 y축 대칭이죠. 그 다음에 주기가 4라고 하는 건데요. 맞죠? 그러면 따로 뭐 액션 취할 필요 없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풀거든요. 만약에 이 풀이가 서술형에 당연히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서술형의 풀이를 원한다면 뒤에 해설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평소엔 이렇게 풀어요. 얘가 지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과 2 사이일 때는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걔가 8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근데 0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대칭축을 잡아주세요. 여기 대칭축 잡아주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2하고 0일 때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이랑 똑같을 거예요. 8로. 그리고 이만큼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요. 그때 뭐 구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8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쓰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2. 또 깝치지 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이고
그 다음 여기는 8이라고 하시고 다 이제 8 쓰면 돼요. 이렇게 8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6, 8은 48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그 다음에 이번엔 3이에요. 3입니다. 19번입니다. 여기가 3입니다. 대칭축 잡아볼게요. 여기가 지금 x는 3이라고 잡죠. 그때 2에서부터 3까지는 2라고 되어 있네요. 2에서부터 3까지인가요? 얘는 2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2겠죠. 4일 때까지는. 그 다음에 주기가 2만큼 계속 반복된다라고 했으니까 하시면 돼요. 뭐 하는 거야 이게? 1, 0, 마이너스 1. 아우 6, 5, 6이니까 2, 2.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14개. 사실 저 실수했어요.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16이라고 했더니 또 틀리더라. 넘어갑니다. 20번입니다. 20번. 양수 A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얘가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얘가 0이 되겠고 얘가 A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때 극대가 되게 하는 X좌표를 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극대가 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B가 돼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기함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B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B일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감정을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되겠니? 그러면 마이너스 B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게 라지 A라고 했어. 저는 이런 상황일 때는 다 쪼개요. 요 넓이를 P라고 해요. 그럼 이 넓이도 P가 되겠죠. 그럼 이 넓이는 다른 넓이니까 Q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 필요하다면 얘는 Q라고 할게요. 그럼 다시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라지 A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B에서부터 A까지라고 하는 건데 그걸 그냥 정적분만 해보신다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P고 얘는 P고 얘는 Q니까 이건 Q랑 똑같을 거예요. 맞나요? 괜찮겠죠? 다음 두 번째가 문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될 파트는 마이너스 B에서부터 A까지 절대값 fx dx라고 하는 거니까 음수인 부분은 다 양수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요 친구는 마이너스 B부터 A까지니까 얘는 P, Q. 요거는 2P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라지 A랑 라지 B 이런 걸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거는 이 두 번째 식이지. 얘를 처리하는 방법. B에서부터 A 플러스 B까지 뭐라고 했냐면 f x-b dx를 라지 B라고 표현하겠대. 요거야. 이렇게 안에 더럽게 들어간 상황. 이게 좋아? fx가 좋아? 당연히 fx가 좋지? 그럼 요거는 함수가 해석하면 얘는 x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잖아. 그럼 뒤에 해설 같은 경우는 저걸 또 평행이동을 해서 그려. 왜 그래 진짜로. 다시. 요 함수는 기존에 있던 fx 그래프를 x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근데 나는 요 피적분 함수가 fx면 좋겠다고. 그럼 얘를 fx로 만든다는 소리는 x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럼 x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구간도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0이 되겠고 얘는 a가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이 적분값이랑 그 적분값이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저것도 더럽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애들이 이해했을까? 다시 한 번만 더. 요 안에 있는 저 덩어리가 fx-b야. 그건 기존에 있던 저 fx를 x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그럼 나는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다고. 그럼 0부터 a까지 적분한다면 얘는 p 더하기 q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q는 a가 되겠고 p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뺄까요? 빼니 요거에서 요거 빼시면 요거에서 요거를 뺀다고. 그럼 b-a가 뭐라고 된다고? p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는 2b-a가 되겠고 q는 a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1번, 22번은 제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마무리합니다. 21번과 22번 문제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정적분은 상수라는 개념이야. 정적분은 상수다. fx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ft dt인데 그 적분에서는 그 적분만 말하고 싶다면 그 적분은 t에 대한 적분이지. 그럼 x는 상수 취급하셔서 앞에 x를 앞으로 빼시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ft dt 하셔야 돼. 반드시. 거기 22번 문제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2x 플러스 1을 앞으로 빼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야. 좋아요. 그러면 이때 이 친구가 좀 뚱뚱한 상황이야. 이 덩어리가 좀 뚱뚱하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를 정적분으로 해석하시고 정적분은 상수니까 어떤 상수값을 갖겠다라고 해서 k라고 치환하는 거야. 일단 뚱뚱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걸 보시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kx가 되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k 값이 뭔지 모르니까 k를 구하는 게 핵심이야. 그럼 k를 어떻게 구할까?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k인데 ft가 fx를 t로 바꾸면 돼. 아우 뭔 소리야. 저기만 보면 돼 이제 끝. 우린 k만 구하면 돼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t라는 건 얘를 t로 바꾸시면 돼요. 사실 안 바꿔도 상관없는데 t제곱 플러스 tk kt k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dt가 되겠고 얘 적분합니다. 3분의 1 얘 적분합니다. 2분의 1 k 얘 적분합니다. 1 얘가 k가 되겠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k를 일단 다시 대입하셔서 처리하시면 답입니다.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뭘 평가하는 거다? 정적분은 상수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생각해서 그 부분만 치환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보통 대부분의 해설지도 K라고 하고 학교 선생님도 K라고 할 거고 저를 K라고 치환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놓고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꼭 이런 곳에 K가 있다. 그땐 다른 문자로 치환해야 돼요. 알았죠?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알겠죠? 숙제는 또 책 좀 빌려주세요. 아 이거 더럽게 많네. 어디야? 1212번까지 1212번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